잠깐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잠깐 요청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건희, 최은순 등.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출석하라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중요한 건 경찰이 그 주변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저희가 그 법을 체크해 보니까 관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 기자회견 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저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 등 또는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것을 막았고, 우리가 경찰들에게 왜 이것을 막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은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관저로부터 한 몇백 메타는 떨어졌을 거예요. 100m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경호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구역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들어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는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또 막는 게 국회의원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기자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산경찰, 당신은 누구시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용산경찰서장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원장님께서 과연 이 요구를 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서든 뭐 송달을 통해서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했는데도 안 오니 우리가 좀 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경찰에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께서 경찰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자료도 좀 요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답변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제가 최재형 목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와 어떻든 좋은 관계를 맺으셨고요.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금융위원을 임명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정확하게는 예.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는데 뭐 이제 여러 얘기하다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대화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지를 찾더니 없으니까 일어나더니 정모 비서 책상으로 이동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그래 그럼 금융위원을 임명해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예.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인사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생각합니다. 최재형 목사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 추적을 하시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압니다. 김건희 여사로 모든 게 통하는구나.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구나. 김건희 여사가 인사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개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짜리 차관짜리 임명하면 전화해서 의향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온 세상에 고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주가 조작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주가 조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송창진 검사에도 물었지만 나오세요. 소환을 계속 요구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최재형 목사님,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다는 거 있을 네. 수가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검사가 나오라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안 나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나가지 못합니다. 가야 합니다.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뭘 믿고 안 나올까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뭘 위반했냐? 1. 주가 조작 때 우리 부인은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 라고 하는 건 선거 기간의 허위 사실 유포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대통령이 법 위반이라고 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디올백 관련해서는 받았어요. 그러면 청탁과 관련되면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죠. 대통령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신고 위반 신고 의무 위반이에요. 알선 수재라고 해요. 그럼 알선 수재하면 대통령 부인은 알선 수재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최정묵 우리 부위원장님 물어볼게요.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디올백이? 예, 일단 저는 그 부위원장은 아니고요. 예. 예, 그 전 위원이고요. 전 위원님, 예,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권익위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던 걸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이것은 청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예,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발을 빼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시게 추후에 돌려주라 그랬다 그러고, 그리고 비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즉각 돌려주라 그랬는데 내가 못 돌려줬다고, 깜빡했다고. 그렇게 깜빡하는 자를 비서로 두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비서로 둡니까? 그러면 깜빡해서 안 돌려줬는데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익위가 미쳤다고 상관도 없는 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군가 위에서 지시한 거예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압박이 들어왔는지, 그 압박을 권익위의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 회계 책임자? 예, 예. 최은순 씨 아세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씨 계좌 관리했어요? 최은순 씨 계좌 관리했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씨와 함께 권옥수 씨한테 최은순 씨 얘기 들었어요? 최은순 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예, 그렇게 거짓말했는데요? 아닙니다. 당시에 그럼 김건희 씨 자,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자, 이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 주세요. 김건희와 권오수는 얼마나 친한가요? 정리해 주세요. 제가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뭐 친하다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두 분은 뵌 적은 있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뭐라고요? 서로 뵌 적이 있고 업무를 하신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예요? 자, 정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얘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다시 지적할게요. 아니면 그 전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발언 시간 안에 발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꺼지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효과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위원장 말 좀 들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최재형 증인, 서영교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하셨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장관 차관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목격을 한 이후로 그 부분을 많이 취재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사를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차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차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근거, 뭐 증거 이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JTBC에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JTBC에서 아직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보도될 예정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시죠. 네, 지금 충격적인데요. 최지영 목사님,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제 준비한 질의 먼저 하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염신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 흐름을 좀 띄워주시죠.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그 민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입니다. 이 민태균 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종호 오늘 불출석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매제 사이입니다. 그 2012년 10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민태균이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증인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민태균이 도이치모터스 BW라고 하겠습니다. 사기 약 한 달 전에 김건희 여사는 1억 원어치에 가까운 BW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민태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서로 친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민태균하고 김건희 여사님이 친한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친분 관계 있었는 거는 증인은 모르십니까? 예, 그 관계는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7개월 만에 이 BW 관련해 가지고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매우 황금손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조금 뭐 풀어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존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서 이 BW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새로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주가 조작으로 보는 이유는 그 회사채가 이제 거래 규모가 크고 장외 시장에 거래되면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없다면 매매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 같아 보입니다. 이런 회사채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그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BW 매매에도 주가 조작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먼저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아마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 씨 발언을 보면 이거 3,500m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통정 매매를 통한 주식 매집과 본격적인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게 2010년과 2011년,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기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BW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있었다고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조작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입니다. 이것이 증인 알고 계시죠? 예. 이 주가 하락에도 쩐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BW의 성격에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BW를 발행을 했죠. 그리고 총 2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자는 나중에 도이치모터스가 빌린 돈을 받을지 아니면은 주식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분리형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산업은행이었고요. 워런트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선택할 수 있었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도이치모터스 BW
의 새로운 주가 조작 정황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매입하고 민태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입니다. 12월 달에 한 달 후에 또 7.7만 주 김건희 여사는 조금 더 많이 매입하죠. 그리고 나서 매도를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하고 나서 56%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 BW 발행 당시 계약된 내용에 따르면 주식 전환 가액도 주가 하락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것을 리픽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리픽싱이 가능한 계약 조건이었는데 이 최은순 씨가 말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을 호재로 여길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발언이 그것입니다. 리픽싱이. 네. 다음